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입니다. 연초가 되면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등 변경되는 소식들인데요. 제도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기도 하지만 신청 관련 내용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원 대상자가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 이웃 등 대상이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나는 여러 종류의 정부 지원금 제도와 각종 바우처 제도 등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내용들만 골라봤습니다. 각각 개요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고 지원 금액은 얼마나 오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해당하는 기초연금인데요. 그동안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거나 도부 감액이 폐지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2023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도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2만 원, 부부가구는 35만 2천 원이 인상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소득 기준이 위에서 말한 금액 이하라고 한다면 이번 달 25일부터 단독가구는 최대 월 32만 1,95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5,2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약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약 323만 원 이하로 인상되면서 대상자가 612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찾기 증여, 명의이전 등으로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로장려금인데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올해보다 10% 인상해서 단독가구는 165만 원으로, 헛벌이 가구는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재산 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제도하고 긴급복지지원금인데요. 2023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서울 9,900만 원, 경기 8천만 원, 광역 세종, 창원 7,700만 원, 그 외 5,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5.47%가 올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0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0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 위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20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하고 코로나19 시기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천원, 고등학교 65만 4천원을 연일회 지급합니다. 추가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13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네 번째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예산은 일부 줄었지만 내용은 더 내실 있게 변경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기존에는 일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6개월에 최대 54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을 확대해서 1유형의 경우 자녀 구직 수당의 50%가 지급되고 2유형의 경우에는 50만원이 지급되고요. 1경험 프로그램이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변경돼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통령 공약으로 새로 생기는 제도들인데요. 먼저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도약 계좌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청년도약 계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5천만원이 된다입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은 총금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세 6,300만원 이하의 비교적 고소득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본인이 월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은행이자 7에서 8%에 더해서 정부에서 최대 6%의 매칭금을 지원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해서 5년이 지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직 단념 청년 도약 준비금이 새로 생기는데요.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의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청년 준비 도약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신설됩니다. 여섯 번째로 각종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이 인상되는데요. 먼저 저소득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바우처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해서 이미 연탄 쿠폰 받으셨다면 기존에는 47만 2천원을 지원받았지만 이번에는 54만 6천원으로 7만 4천원 더 증가했습니다. 등유 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 1천원으로 33만 1천원이 더 증가했으니 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 난방비 52억 9천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내년 문화놀이카드 예산은 2,102억 원으로 올해보다 221억 원 증액돼서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합니다. 스포츠 강좌 바우처 예산은 852억 원으로 올해보다 333억 원 증액돼서 기존 월 8만 5천 원씩 10개월에서 내년부터는 9만 5천 원씩 12개월로 금액과 기간이 모두 늘어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도 206억 원으로 65억 원이 늘어나면서 2022년에는 3만 명이 대상자였지만 2023년에는 6만 명으로 대상자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농식품 바우처가 있는데요. 2020년부터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매월 4만원에서 12만원 상당의 국내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등의 국내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올해 89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148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2만 8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4만 8천 가구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후에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만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월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곱 번째는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한 달에 70만원씩 연간 840만원이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생기는데요. 2023년에는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다가 201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천만남 이용권 200만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자치단체별로 출산 지원금을 200만원까지 따로 지원하는 지역들도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장애인 관련 제도들인데요.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 8천원에서 40만 2천원으로 오르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은 7년 만에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24시간 긴급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와 가족 지원 등이 확대되고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등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 제도가 더 좋아집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여러가지 정부 지원 복지 제도들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간략히 소개해드렸는데요. 1월 1일부터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 시기가 각각 다르고 세부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 등이 더 구체화되면 하나씩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급여가 조금 오르고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제도가 더 좋아지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드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